오늘 첫 번째 핫이슈. 다 이해 충돌. 이러면 조국 낙마.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갑자기 나온 녹취록. 그 파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해외로 잠적한 오촌 조카 녹취록입니다. 이해 충돌 문제 생기면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파장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사모펀드, 지금 논란의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금 횡령 의혹도 있고요. 조국 장관 내정 뒤에 해외 출국, 잠적, 뭐 필리핀에 있다, 어디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오촌 조카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최모 씨, 웰스 C&T 대표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어요. 조국 장관 가족이 14억 원 투자한 블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았습니다, 그동안. 구속영장 심사 오늘 받았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들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돈 얘기가 한참 나옵니다. 어디로 갔느냐 마느냐 그러기고요. 자금 출처가 나오면 WFM, 코링크 전부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난다. 그리고요. 정부 배터리 육성 정책 때문에 전부 이해 충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반응을 좀 볼까요? 조국 장관, 오촌 조카 빨리 귀국해 조사받기를 이미 이런 입장 밝혔죠? 여기 있습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녹취록 공개 유감, 방어권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사모펀드 몰랐다는 조국, 거짓말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이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T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그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조국 가족 돈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녹취록 나온 8월 말 이후에 조국이랑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돈 투자된 거 모르셨습니까? 네,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이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촌 조카의 녹취록. 뭐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중에 전부 다 이해 충돌이다. 뭐 이러면 조국 낙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아니면 보고 계신지
질문을 좀 미리 드렸는데 6분께서 평소와 달리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쓰셨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앞에 쓰시는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만큼 뭔가 속 깊은 분석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먼저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요, 지금 네. 저는 한 두세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러한 녹취록이 어떻게 이게 지금 언론에 유출되고 그러니까 보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되고, 거냐 이게. 예, 그리고 그 녹취록을 가지고 사실은 언론이 예. 일정한 방향으로 좀 그렇게 몰아가는 듯한 기사들 아마 이런 것들을 그 정경심 교수 쪽에서도 강하게 좀 우려하고 불만을 예. 제기하지 않았나. 예.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나 진실은 예.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한 검찰 수사가 예. 그야말로 좀 엄정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예. 예를 들면 이해 충돌의 문제라든가 예. 내지는 또 이렇게 돈 문제가 이렇게 예. 나오는데 이게 소위 그 해외로 지금 나가 있는 오촌 조카와 이 최모 대표 예. 하고의 어떠한 자금 운용이나 자금의 예, 관계에서 의 이야기인지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인지 이 녹취록 가지고 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저는 좀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해 충돌 이러한 문제는 예. 지금 이게 그 웰스 CNT도 그렇지만 예. WFM이나 예. 소위 말하는 IFM 그 2차 예. 전지 사업이 정부 정책과 예. 일정하게 그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업체들의 관련되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문제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육성 정책 때문에 뭐 이런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예. 오갔다는 게 녹취록의 이야기인데 예. 과연 이 녹취록이 핵심은 검찰 수사는 이게 조국 장관과 연관이 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녹취록에서 예. 조국 장관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저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고민하셔서 좀 이렇게 신중한 답변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지금 뭐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녹취록에 나오는 중요 예.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촌 조카라고 하는 조모 씨가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갔거든요. 예. 올해 완전히 빼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그렇죠. 이런 얘기를 썼죠. 예. 그리고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했다라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고 예. 전부 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예. 수석으로 그 조 선생이 수석으로 있을 때도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3차 산업하고 그 뭔가 때문에 예.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예, 예. 생각을 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조국 가족펀드를 운영했다고 하는 코랭크 PE가 예. 증권사 등 기관 투자가로부터 투자 약정을 받은 금액이 2,700억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 소위 조국의 펀드, 조국 수석의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 그 명목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모 씨가 왜 문제가 되냐. 이 녹취록을 유출시킨 최모 씨가 왜 예. 문제가 되냐. 최모 씨라는 업체에 조국 펀드에 돈이 들어가는데 예. 거기서 돈이 또 나와가지고 네.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는 IFM이라는 업체에 예. 투자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예. 최모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고 청문회가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말을 맞춰야 된다. 예. 그 말을 맞히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배터리 소재 업체에 투자한 돈이라는 것, 7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을 예. 투자한 게 아니고
그 모 업체의 사장이 그냥 들고 간 거로 해라. 이거를 지금 조작하는 증거를 조작하는 녹취록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런 제가 분위기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있긴 해요. 핵심은 거기에. 뭐냐면 예. 이렇게 범죄 피의자들이 예. 이해 충돌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 충돌의 당사자는 누구냐? 조국 장관이거나 그 부인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공직자윤리법 상에 예. 이해 충돌의 문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상의 위반 문제는 예, 오늘 예. 이미 영장이 청구된 거고 예. 이해 충돌의 당사자는 누구냐?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그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인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부인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조국 장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옆에서 이 얘기를 좀 고민하시면서 듣고 계신 정혁진 변호사였는데 법적으로 지금 이 녹취록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녹취록은 일단은 수사를 갖다가 그 가속화시키는 단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녹취록을 그 오픈한 사람이 그 실질적으로 이야기했던 당사자 그 웰스 CNT의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도청이나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 아직은 뭐 100% 확인 아니지만 본인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8월 24일, 25일 이 어간에 그 조모 씨가 외국에서 전화를 갖다가 한 거를 아마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딱 그 녹음을 그렇죠. 갖다가 핸드폰에 한것 전화 같아요. 왔을 때 그 녹음 기능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모 씨는 자기 이야기가 녹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 몇 가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조국 장관이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펀드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내가 투자는 했지만 나는 깜깜이인 그런 펀드다라는 식으로 그때 설명을 갖다가 했었는데 원래 그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펀드를 조성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자 대상을 정해놓고 펀드를 모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돈부터 모아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투자 대상을 찾는 그 경우가 있는데 이미 정한 거와 나중에 찾는 거 이렇게 구별되네요. 네네. 근데 후자의 경우가 지금 블라인드 펀드인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죠. 먼저 돈부터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한테 돈을 갖다가 넣은 건데 좀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코링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운용회사거든요. GP라고도 하는데 제너럴 파트너. 코링크가 희한하게 운영하는 펀드가 색깔이에요. 레드, 블루, 그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펀드. 그 펀드 이름에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옛날에 이제 영화에 뭐 그린, 뭐 블루도 있었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블루 펀드가 또 이렇게 이름을 블루로 해서 우울하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데. 블루라서 그래서 우울하다는 걸 또 연상을 하시네요. 네네, 우울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블루 펀드가 얼마가 모였냐면 14억 원이 모였어요. 14억 원 중에 10억 5천만 원, 9억 5천만 원 정경심 교수, 5천만 원, 5천만 원 그 아이들 해서 15억 5천만 가족들이 원. 대부분을 냈어요 지금. 그다음에 처남집에서 3억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14억인데 그 중에 13억 8천만 원, 2천만 원 빼고 전부를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 최모 대표가 대표로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웰스 CNT에다가 코링크 자체가 GP인 코링크 자체가 자체 자금 10억을 또 같이 넣었대요. 그러니까 웰스 CNT에다가 들어간 돈이 23억 8천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웰스 CNT가 스스로 그 자금을 갖다가 운영하거나 사용을 했을 텐데 이 대부분의 돈이 또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와가지고 IFM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IFM은 또 레드 아까 말한 그 레드라고 하는 그 펀드에서 또 투자를 갖다 했던 또 돈이 들어오죠 그쪽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10억 넘는 돈이 횡령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웰스 CNT의 최 대표가 지금 잡혀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뭐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녹취록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들은 그 퍼즐인데 그 퍼즐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일단은 조국 장관이 최 총장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통화를 했을 사람은 조범성 씨가 아닌가, 그 조카. 그 필리핀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빨리 들어와라. 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예. 의혹이 있는 거고 억울한 거라면 그 조모 씨가 빨리 들어와야 이게 해결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저 같은 사람들 답답한데.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최 총장은 동양대 최 총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등장. 그 사람한테 전화할 게 아니고 자기 오촌 조카한테 전화를 하려면 했었어야 그 조카한테 되는 것이 전화를 했어야지 아닌가. 왜 거기다 네네. 했다 이 말씀이세요? 왜 쓸데없이 최 총장한테 갑자기 전화를 나와서 했나? 하면서 이게 최 총장이 누굴까? 최 대표로 나왔는데 잠깐 그랬습니다. 아, 네네. 전화를 거기다 할 게 아니라 조카한테 했어야 된다.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밤중에 아직까지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온 것 결과 같은데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의해서 그 최 대표가 또 같은 최 씨인데 구속될지 여부도 또 중요한 변수가 사실 이 되지 않을까. 사모펀드에는요 많은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돈 흐름이 좀 복잡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해한 아주 간략한 구조는 뭐냐면요. 조국 가족의 돈이 들어간 어떤 펀드가 있었고요. 그 펀드의 돈과 다른 돈이 섞여서 어떤 회사로 가고 그 회사가 뭔가를 또 투자하고 이렇게 돈 흐름이 기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 투자 과정에서 어떤 뭐 일이 있는데 그게 정부 육성 정책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돈 흐름과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충돌된 상황에 대해서 조국 장관 또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 알고 있었냐. 뭐 이런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걸 알고 있는 오촌 조카는 해외로 잠적 상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나왔다. 이 부분입니다. 복잡하네요. 제가 좀 설명했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의 그림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해주셨는데 예. 제가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또 복잡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안 돼요.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조국 부부가 이 펀드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냐, 가담한 가담자냐, 그죠. 이거죠. 일단 드러난 그렇게 팩트는, 생각하니까 또 간단하게 구도가 드러난 잡히네요. 팩트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 조국 부부가 한 10억 원을 넣었는데 현재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좌상으로는 손실이 났으니까 피해자죠. 돈이 불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문제의 이 투자를 권유한 오촌 조카가 조국 파리를 해서 회사를 운영했는가 안 했는가. 이건 또 별건인 것 같아요. 이 오촌 조카가 어떻게 행실을 하면서 조국 일가족으로부터 15억, 14억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했는가는 이제 별건인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관련 기업 대표에게 10억 정도의 자금 유용의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촌 조카와 현재 구속영장 청구되어 있는 이 최 대표라는 분의 이 불법 행위를 조국 후보자 내외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것 또한 조국 후보자가 조국 장관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결국 오촌 조카의 수사에 달려 있는데 조 장관도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뭐 수사관을 급파해서라도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이 오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의혹의 핵심의 인물로 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상이 빨리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서가 원래 정기남 동국대 개공 교수신데 오영식 전 의원께서 한마디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오영식 전 의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련 보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이 지금 그 웰스 CNT의 최모 대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조국을 만나본 적도 없고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경심 씨 이름도 요번에 알았다. 몰랐다라는 거네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해외에 있는 지금 오촌 조카하고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금 뭐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 당하게 생겼고 본인이 지금 언론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의혹이 왜 나한테 다 쏠려오냐 우리한테 쏠려오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건에서 핵심은 이러한 지금 그 해외에 있는 오촌 조카가 사실상 이러한 펀드 운영이나 투자와 관련돼서
그 조카분이 어떤 조국팔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수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작 조국 장관이나 그 부인이 이러한 펀드의 투자와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했거나 또 내지는 조국 장관이 당시 청와대 재직할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펀드 운영이나 투자와 관련돼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지금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도 이야기하듯이 빨리 들어와서 검찰의 진실규명 좀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 문제의 오촌 조카 빨리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는 걸 다 얘기해라. 뭐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그 인사청문회가 있는 당일 그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이른바 후보자 부인을 소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사정을 한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 실제 10시 몇 분에 이제 신청해놓고 공개를 이제 청문회 끝난 직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청문회 이후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검찰 내에 어떤 사인이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후보자 부인 기소라고 하는 전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랑 교수께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그때 말도 사인이다, 가장 쟁점이 뭐였습니까? 표창장 위변조 의혹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논란 끝에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자, 취임하자마자 나온 게 녹취록 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제가 볼 때는 이게 표창장 위변조기 끝났다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후보자 부인과 관련돼서 핵심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거 곧 재판 열리게 돼 있어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됐으니까요. 자, 근데 결국 검찰 수사의 타깃은 저는 조국 장관이다. 그러니까 표창장 가지고는 부인한테 가는 거지만 이 펀드 가지고는 조국 장관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게 조국 장관이 뭐 인지 여부나 개입 여부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국면이 어떤 후보자 부인에서 사실은 장관 당사자로 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녹취록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핵심 피의자는 해외 도피 중이고 자, 말 맞추기 의혹이란 말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녹취록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부 다 이해 충돌 이러면 조국 낙마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정부가 추진하던 배터리 산업 육성 또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코링키 P가 뭐 이를테면 익성이 코링키 P하고 익성이 추진한 2차 전지 사업에 우리가 투자한 것처럼 되면 이게 중되는 거 아니냐. 자, 이 얘기 속에는 어찌됐든 조국 장관 파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조국 장관은 인지했든 안 했든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자 부인도 관련되어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영심 교수가 실제로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달 받은 자문료가 과연 이것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어떤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역시 후보자 부인까지도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저는 수사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검찰 수사가 어떤 그 후보자 부인 뭐 관련 여부라든지 또한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을 겨누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기랑 교수님께서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검찰 진짜 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긴 합니다. 수사에 대해서. 자, 이번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 월요일 날 임명이 됐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께서.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제 우리가 판정승했다. 아무리 달려들어봐라. 뭐가 찢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검찰은 여태까지 했던 수사는 변방의 북소리였을 뿐이고 이제부터 하이라이트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그럼 변방의 북소리 다 끝났고 이제 본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본류로 들어왔다. 영화 예고편 끝났고 이제 진짜 영화 상영된다.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 장면에서 녹취록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검찰하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입국하기로 했는데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 언제 입국하기로 돼 있어요? 그 사실상 약속을 했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럼 녹취록 때문에 지금 그게 그렇죠. 녹취록이 떠지면서 결국에는 오촌 조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부분은 뭐냐? 오촌 조카가 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떳떳하면 왜 못 들어옵니까? 벌써 들어왔죠. 하지만 자꾸 까보니까 자기의 혐의가 법적으로 책임질 혐의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는 지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갈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 또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죠. 조국 장관이나 최소한 조국 장관의 부인까지는 무언가 혐의가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예측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결국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까지 뭐 판정승 했다고 굉장히 뭐 좀 요즘 어제 오늘은 굉장히 좀 느긋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긴장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됐다 이렇게 진짜 해석하신 영화는 이제 거네요. 시작됐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요. 심각한 우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 입장을 나타내고 방어권 침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요거는 먼저 변호사 나와 계시니까 전혁진 변호사. 네네. 이게 법적으로 방어권 침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침해받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싸움이에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도 있고 형사 재판은 누구랑 싸우는 거냐? 피고인과 검사가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검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건데 이건 사실 조금 현 상황에서 맞지가 않는 것이 이걸 갖다가 공개한 사람이 예컨대 검찰이나 그런 데서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했다. 그러면은 방어권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피의 사실 공표죄 같은 그런 범죄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된 그 경위를 갖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정경심 교수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무방해나 그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피의자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 최 대표란 말이에요. 웰스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 오픈을 한 거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이야기는 특별하게 그 조금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그런 것들이 더 의심을 갖다가 사지 않나? 왜 이렇게 민감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저는 아니 뭐 그냥 그냥 난 투자만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 10억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사모펀드에다 돈을 넣었고 거기 또 투자를 잘했어요. 웰스가 그다음에 막 그 매출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요 사안은 전혁진 변호사 정도 답변만 듣고 넘어가는데 두 분께서 쓰셨어요. 아마 뭔가 하실 말씀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시간을 좀 짧게 드리겠는데 먼저 우영식 전 의원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요 건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그 표창장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도 수십 가지 가까운 이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 유포의 경우들로 지금 지적받는 것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뭐 압수수색에서 PC에 있던 자료를 모 언론이 그걸 가지고 바로 다음날 보도한 거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정인함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검찰이나 이러한 데서 내지는 관련자들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피의 사실을 이렇게 흘리고 그것을 또 언론이 받아서 일정한 프레임으로 좀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이게 조국 내지는 조국 부부가 이 투자와 운영에 관여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만든다거나 내지는 표창장 같은 경우에도 위변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일반 국민들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들이 굳어지면 정말로 당사자로서는 본인의 그 정당함이나
부당함들에 대한 고소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불만 표시로 좀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까지 얹혀진 거로 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제기된 내용도 있는데 아직은 상당 부분이 의혹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요 정경심 교수의 이런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최고 권력자, 최고 그 실세 부인이 재발이 저리면서도 수사 지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돼요. 재발 저림과 수사 지침.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점검되지 썼어요. 않았다라고 규정을 했네요. 그럼요. 그러면 내용이 확인된 본인이 변복을 해가지고 동양대에 가가지고 증거를 다 인멸한 거는 왜 한 번도 해명을 안 해요? 더더군다나 오늘 확인된 내용은 모 방송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까 방송에 나온 조국 후보자 시절에 기자간담회 때 브라이드 펀드라 해서 다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공개한 보고서라는 게 그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급조된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조국 부인과 그 코링크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피고인이 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 나 방어권이 중요하니까 검찰 니들 조심해.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의 설명을 듣던 정기랑 교수께서 한마디 요청하셨어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태훈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신분이 피의자이죠. 기소된 사람, 이미 기소된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장관 부인이라고 하는 또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를테면 형사 절차상의 방어권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전에 정태훈님 말씀처럼 저는 만에 하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의 윤석열 검찰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거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SNS를 통해서 장관 후보 부인이 해명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지만 얘기한 형사 절차상 방어권 존중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정경심 교수의 이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상당히 갈립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 양쪽을 중심으로, 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완전 다르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자고 제안을 했다는데 장관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